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4월 24일 업소들이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선언한 이후 조지아주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포브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당초 5월 13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쉘터 인 플레이스를 취소하고 1일 경제 재개를 시작한 것이 너무 빠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포브스는 인시던스 레이트,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로 계산하는 발병률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재개가 시작되기 사흘 전인 4월 21일 발병률은 180.7이었는데 닷새 뒤인 4월 26일에는 30.8% 증가한 211.5까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4월 30일은 239.5로 5월 1일에는 249.0으로 발병률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4월 24일에 문을 연 가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보통 5, 6일 이후에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진 것과 경제 재개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기엔 우려스러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브스는 주지사의 자택 대피령 행정명령이 해제되면서 노출 위험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조지아의 발병률을 감시하는 것은 주지사가 너무 일찍 규제를 철폐했기 때문에 조지아 주민들이 불필요한 질병과 죽음을 겪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계 후보들이 지난 3일 토론회를 가졌지만 뚜렷하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특히 조지아주는 연방상원의원 2명이 모두 공화당인데 이 중 최소 1명이 민주당 의석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큰 지역이어서 주목받았지만 그렇게 녹록한 싸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데이빗 퍼듀 의원과 래플러 의원은 이미 TV 광고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래플러 의원은 최근 광고비로 400만 달러를 썼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는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내비쳤는데요. 바로 민주당 후보들 중에 특히 파워풀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존 오소프 후보는 지난 2017년 선거에서 패했던 경력에다 퍼듀 의원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상대 후보들의 약점 드러내기식의 맥빠진 토론회였다는 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어제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고객 1인당 3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로고도 지난 주말부터 비슷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육류 가공처리 공장에서 직원들이 대규모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이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공급이 딸려 벌어진 일입니다. 타이슨 푸드, 스미스필드 푸드, JBS USA를 포함한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몇 곳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20개 가까운 시설을 무기한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폐쇄로 미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의 25%, 쇠고기 생산량의 10%가 중단돼 조만간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문제는 가금류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만 조지아 닭공장에선 388명이, 엘라바마의 닭공장에선 75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어제 미시간주의 한 저가 제품 매장에서 경비원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시간주는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상점 직원과 고객 모두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점 경비원인 켈빈 뮤너린이 이날 한 여성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손님이 경비원과 한바탕 말다툼을 벌인 뒤 매장을 떠났는데요. 20분 뒤에 이 손님이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대동한 채 매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경비원이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소리쳤고 흥분한 아들이 경비원을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요. 경비원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여성 고객을 체포하고 달아난 남편과 아들을 추적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규제를 풀고 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주 정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마이애미, 데이드, 팜비치 카운티 등 3개 카운티는 다른 카운티들과 달리 아직 개방될 준비가 안 됐는데요. 마이애미 경찰은 사람들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우스 포인트 파크를 다시 폐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얼굴 가리개를 하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7,300여 건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1980년대 중반 냉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 북부 바렌츠해에 구축함을 파견해 작전을 펼쳤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성명서에서 이번 작전의 목적은 해당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고히 하고 동맹 간 완전 무결한 협력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러시아 측에는 지난 1일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 사태를 막기 위해 미리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해의 노르웨이 북부와 러시아 국경이 접한 바렌츠해에는 러시아 북부 함대가 주둔한 무르만스크 항이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부대를 창설하고 북극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 군용기의 북해권 진입을 2차례 차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경기가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을 통해 미국으로 생중계된다고 KBO 사무국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올해 시즌은 개막전이 오늘 새벽 1시에 중계됐습니다. 미국에 생중계된 첫 개막전에서 NC 다이노스는 삼성 라이온즈를 4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NC는 2016년부터 개막전 5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에서는 우승 후보 키움 히어로즈가 홈팀 기아 타이거즈를 11대2로 대파했고 서울 잠실구장에서는 차우찬과 김현수가 투타에서 활약한 LG 트윈스가 두산 베어스를 8대2로 이겼습니다. LG가 개막전에서 두산을 이긴 것은 1989년 이후 무려 31년 만이라고 합니다. 인천에서는 한화 이글스가 완봉욕투를 펼친 위웍서 폴드의 활약에 힘입어 2018년 우승팀 SK 와이번스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신앙훈련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빛과 진리교회는 강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5일 주장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전 신도 20여 명과 평화나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해왔다며 일종의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온 김명진 담임 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교회 역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빛과 진리교회가 평소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이 교회의 한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1급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동대문 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빛과 진리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처하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특히 병상에 있는 자매님의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월 22일 시작해 이날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가 크게 준 것에 대해 국민이 방역당국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국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 100여 명에서 4월 하순 이후 약 9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니까 생활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는 13일 고교 3학년생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과 관련 당국은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된 학생이나 교직원이 나오면 해당 학교 전체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5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